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JCS 메디칼 전자공시 사업 설명을 보면서 2021년 1년 실적 확인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공부하는 거는 JCS 메디칼 같은 걸 설정할 때, 뭐렇게 되노? 처음에는 간단하게 내가 보는 것들에 대해서 이걸 조금 더 집중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 뭐 예를 들어서 재무가 괜찮다든지 아니면 사업 비즈니스가 좋다든지 뭘로 돈을 버는데 이거는 될 것 같다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해서 마음에 드는 회사를 선택하고 거기 뭐 탑다운이든 뭐 바텀업이든 나는 의미 없고 구독자분이 힌트를 주는 것 그 중에서 뽑아서 나만의 기준을 설정해서 고르고 나서 홈페이지를 보고 전자공시 사업 설명을 쭉 보고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그래서 네이버 금융 자직을 한 것도 확인하고 인터넷 서칭도 하고 그래서 최종 결론을 나만의 결론을 내는 그 가운데 두 번째 구분 재무제표는 아니다. 전자공시 사업 설명을 확인. 자, 연결 대상 종속 회사로는 요번에 비상장 회사가 하나 증가돼 있고 시작할 때는 두 개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두 개고 감소가 한 개 있으니까 지금 한 개가 있다. 어떤 거 신규 연결된 거는 사치바이오로 사각 다각화로 위해서 법인을 하나 설립했고 청산한 거는 상하이 회사를 청산했다. 자, 벤처기업에 해당된다. 코스닥에는 18년 5월에 상장했고 요게 중요하지. 21년 3월 31일 합병 신주가 상장됐다. 변경 상장, 다시 추가 상장. 그러니까 이때가 메인이다 보면 돼. 이때가 메인이다. 이때가 확. 자, 제이시스 메디칼이고 17년 설립 유안타 3호 기업 인수 목적 회사 기준으로 설립했고 21년 3월 18일 제이시스 메디칼과 요거의 투자 목적하면 이거 자본이 많이 들어왔을 거야. 요거를 인수 합병을 했다. 그래서 의료기기 제조의 목적으로 설립됐고 해외 법인은 근데 나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다. 자, 의료기기 제조 목적으로 설립됐고 합병법인 신주가 코스닥에 상장되가 매매 시작했고 해외 법인은 15년 10월에 일본 법인 설립했고 자회사는 주식회사 사치바이오가 신규 사업 진출 후에 21년 4월에 설립 사치바이오. 자, 의료기기 하이프 울트라셀이라고 하고 RF는 포텐자, IPL, 셀레브이 뭐 아까 전에 레이저 치료, 기타 장치, 스무스쿨 차갑게 하는 거, 소모품 요렇게 있다. 당사를 포함해서 두 개의 계열 회사가 있다. 제이시스 메디칼은 상장, 비상장은 재팬, 사치바이오 이렇게. 재팬은 의료기기 유통, 사치바이오는 의료기기 제조와 유통. 그렇게 제이시스 메디칼 재팬은 매출액이 127억 올렸고 거기서 순이익은 10억 정도 발생됐고 사치바이오는 매출액 30만 원, 300만 원, 손해액은 5억 9천 까먹었다. 자, 회사 연역. 요거 보면 21년 7월에 솔리엄 우석이라고 산이이사가 있었는데 거의 대표와 거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연봉이 60매덕인게 70매덕을 받아가다 요번에 사임을 했어. 사임. 와, 근데 이거 왜 그만이 받아갔다 70매덕 받아갔다니까. 지금 강동환 대표이사가 10억 정도 받아갔고 이분이 한 70매덕 받아갔는데 와, 그러니까 뭐 아까 전에 투자 뭐 유언터 뭐 투자 뭐 이런 거 있잖아. 3억 이거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연봉을 주고 이제 그거를 하는 거를 했는가 몰라도 하여튼 70억씩 받아갔던 사람이다. 솔리움 우석이 특수관계자로 돼 있던데 그까지 모르겠고 일단은 그렇다. 자, 봐봐. 21년에 합병 신주반에 6,600만 주가 이때 불어난. 그전에는 350만 주가 다 했는 거 있다 맞지? 420만 주가 다 했는데 그 710만 주가 7천만 주가 발행돼 가지고 이렇게 최대 주주는 강동환, 그때는 ACPD.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 공모가 28년에 했지만 합병하면서 이제 뭐 몇 대 몇 어떤 회사하고 합병되면서 이제 뭐 그래 되고 이름은 그 주식회사 제이시스 메디칼로 한다. 과거는 유안타 3호 기업 인수 목적 주식회사였는데 바뀌었다. 뭐 이런 거겠지. 자, 16년에 얘들이 바디용 집속 초음파 하이프 LIP 셀 리포셀 출시. 울트라셀 식약처 허가 18년, 19년 미국 FDA, 한국 최초 미국의 FDA 하이퍼 허가 취득한 회사. 그리고 미국 기업인 미국급이라 시노소스. 이것도 영어로 읽어줄까? 시노소스 맞지? 잠깐만. 자, 말해봐라. 시노지역, 시노주어란다. 시노주어.
자, 이 회사가 포텐자 공급 체계, 그러니까 포텐자는 이어서 만드는 거라 보면 되지. 20년 포텐자 미국 FDA, 유럽 CE, 브라질 안비사 허가를 받았다. 이제 그 팔 수 있는 그런 것, 뭐 피부나 이런 데 허가 받은 거잖아. 우리는 뭐 건강 뭐 이런 무슨 법이나 이런 규제가 있을 거 아니잖아. 그런 거에 통과를 받았다는 거지. 자, 2020년에 회사 합병을 결정하고, 자, 2022년 1년 3월에 유안타 3호 인수목적 주식회사로 합병 완료. 그게 이름을 변경 상장하면서 추가 상장 코스닥에 다시 해서 지금 이름이 뭐야? 지금 뭐 제이시스 메디칼로 바뀌었다는 게 이거 된 거지. 자, 아쿠아셀 일본에 또 허가를 받았고, 포텐자 비침스팁 3종을 또 출시했고, 아, 찌르는 거 아프다. 안 찌르는 거 만들었다 이거지. 자, 자본금이 1기, 2기, 3기, 4기, 1기 17년 이라왔을 때 7억으로 시작해서 42억이 되고 42억이 되고 40억이 됐는데 21년에는 이제 인수합병하면서 주식 총수다. 70만 주로 시작해서 420만 주, 420만 주, 420만 주, 7,100만 주. 액면가는 100원 그대로고 자본금이 7,300만 원 시작했는 게 4억 2천이 됐다가 4억 2천, 4억 2천 됐는데 71억이 됐다. 자본금이 확 들어가는 거지, 자본이. 자, 각국의 인허가 규정에 따라 주요 장치의 MFDS 뭐 그 자료 있잖아. MD 뭐에서 이런 FDA 뭐 규제, CE 뭐 이렇게 정기 뭐 안정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 인증 각국에 맞는 그런 거에 맞는 인증을 MFDS, FDA, CE, MDASP, SAP 등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고, 지속적인 임상 연구를 통해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 국제학술지 SCI급 논문에 등재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는 등 경쟁력과 객관성을 기반으로 한 자료를 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자, 소모품의 경우 당사가 운영하는 운영 쇼핑몰 제이스몰 요 들어가면은 회원 가입하고 이거 가격 얼마 나와. 이걸 사는 거는 일반인들이 사지는 않잖아. 맞지? 의사들이 사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제 뭐 자기들의 소비자는 이거는 뭐 슈링크가 얘들의 뭐 포텐자 기계를 일반인이 살 필요 없잖아. 일반인이 사가지고 허가도 안 될 걸. 맞지? 개인이 살 수 있나 그거를? 불가능하지 않을까. 맞지? 병원 이런 데서 살겠지. 의료기기로 돼 있을 거니까. 그래서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다. 의사들이 산다 이거지. 해외 60여 개국에 대하여 아시아, 중동, 유럽, 미주 대륙으로 나누어서 국가별 판매 전략을 수립해서 영업을 진행하고 있고, 장치 매출은 418억 52%를 차지하고, 소모품 카트리지가 373억 45%를 차지하고, 기타 20억에서 812억의 매출을 발생시킨다. 제품 가격 울트라셀 같은 경우 하는 데당 1,600만 한단 말이지. 1,700만 하던 게 1,600만 하네. 맞지? 카트리지는 하나당 13만이다. 와, 카트리지는 떨어졌다. 맞지? 카트리지는 떨어졌다. 26만 하던 게 13만 원. 그러니까 13만 원짜리입니다. 고객님 올 때, 와, 그럼 13만 원짜리면 이거는 치료 한번 받을 때 얼마고? 맞지? 와, 이거 피부과는 어떻게 천차만별이 될 수 있겠다. 카트리지 하나가 13만 원이니까. 맞지? 1,000원. 이것도 어떻게 원재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전장 부품 뭐 이런 거인데 그 패스 의미 없고. 자, 생산 가동률은 울트라셀 같은 경우 한 84% 정도 가동률이 발생되고 있고, 생산 설비 요번에 취득한 게 기계장치 4억치, 비품 2억치, 시설 6억치, 금형 1억 5천치, 건설 중인 게 8억 해서 한 23억 정도 쓰고 있다. 자, 또 그 수출 비중을 보면 하이포어 이런 거는 수출이 335억, 내수가 83억. 그러니까 9대1 정도 비중. 카트리지는 수출이 337억, 내수가 36억. 카트리지 같은 경우는 9대1 비율. 디바이스는 8대2 비율, 카트리지 9대1. 그리고 기타는 9.5대 0.5 비율. 그래서 정은체 수출이 691억, 내수가 121억 해서 85대 15. 공장 가동률은 84%.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판매 경로는 보통 뭐 자사 쇼핑몰에서는 병의원이 바로 소비자한테 바로 이렇게 소비자한테 공급되는 게 뭐 병원, 그러니까 의사가 바로 소비자가 의사지. 맞지? 아이가? 그럼 여기가 의사라 보면 되지. 맞지? 의사가 사서 바로 소비자한테 전달되고, 국내 병원 뭐 해외 법인 것들은 해외 법인에서 의사한테 가서 바로 또 소비자한테 오고, 이런 식으로 된다. 판매 조건은 뭐 개별 계약 뭐 이런 것들 한 대당 한 1,600만 원 정도 하니까,
바디부터 얼굴까지 피부 미용에 필요한 모든 장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이 회사의 장점이다. 다양한 매력 포인트. 그러니까 이거 한 방에 사면은 싸게 해주겠지 맞지? 해줄란가? 연결 매출액 기준 80% 이상이 해외 매출에서 발생. 해외 법인가 60개의 글로벌 네트워크. 낮에만 얘기하면 이제 콧물이 찌질 나오네 맞지? 부채 비율은 55%, 그전에는 131%. 이때 21년도에 뭐가 들어왔다? 자금이 확 들어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주요 계약을 보면은 19년 6월에 미용 의료기기 글로벌 선두기업인 미국의 시노소스사와 LLC사와 시노소스 LLC사와 고주파 기기인 포텐자를 350대 MOQ 미니멈 최소 오더 코넌티 뭐 그런 거 공급 계약을 하고 최소 350대 산다. 시노수사는 일본과 한국을 제외하는 그러니까 판권이 한국, 일본은 우리가 팔게 제이시스 메디칼을 팔고 나머지는 전 세계 시장에 독점을 하고 있다. 미용 그리고 얘들의 기존 판매망을 활용하는 거지. 슈링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지 않고 지들이 직접 하니까 마진 더 높은 기고 미용 의료기기 산업 내 가장 큰 시장인 북미 지역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시노수사. 얘들이 1등이란다. 공급망을 이용해서 매출 신장을 계획하고 있다. 연구개발 비용은 75억 정도, 매출액의 전체 매출액의 한 9.7%, 작년에는 54억, 전체 매출액의 10%, 저작년에는 48억, 전체 매출액의 13% 정도를 썼다. 연구비. 전사 인원의 30% 정도 이상이 연구개발 인력으로 구성 중이고 피부 미용 디바이스 중 RF 디바이스와 하이프 디바이스를 전문적으로 개발. 요게 메인이 되는 거지. 울트라셀 같은 경우는 자체 개발된 완료 제품. 자, 그리고 포텐자 자체 개발된 완료 제품. 인트라셀 제품은 조나 인트라셀. 자,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장의 요구에 따라서 대중적으로 팁도 모타 타입 핸드피스 개발에 따른 시술시 통증이 감소됐다. 이거 모타 타입의 핸드피스 모타 뭐 이렇게 뭐 따로 있는 뭐이지 뭐 이렇게 하면 통증이 감소됐다. 찌르는 게 감소되는 거나. 그리고 빈 같은 경우 자체 개발도 이런 것들도 레이저 하는 뭐 있는 뭐지 피부 내 멜라닌 색소만을 선택적으로 파괴 이런 거 레이저 치료기. 자, 피부 미용 의료시기 시장은 인구의 고령화, 비만화 이런 거에 따라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피부 시술용 미용법, 기기 개발, 소비자의 인식 제고 등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피부가 계속 좋아지니까 연예인 막 나오고 하면 어디 피부 시술소 가가 피부 받다 가면 와, 저 전연을 갈 뻔했다. 저놈은 뭔데 저 사람은 뭔데 피부가 저마이 깨끗하노 하면서 너무 좋다 하면서 김희애 막 하고 맞지 이병헌 부인 그 누구지? 그런 거 하여튼간에 나 이름이 생각. 피부 너무 좋잖아 맞지? 그러면 와, 저는 어디서 피부에서 그거 피부과에서 받았다 하도록 하면 그것도 입소문 타가지고 쫙 퍼진다 이가 맞지? 요즘 이게 유명하다고 하면서 그런 거지. 미국, 유럽 같은 경우 안티에이징 관련 시장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아시아 경우 한 20% 수준이지만 동남아 지역의 경우 미백 관련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고 동남아 각국의 경기 상황, 시술 트렌드, 치료 적응증, 문신 제거, 기미 잡티, 색소 질환, 치료 제모, 흉터 치료, 주름 개선, 피부 재성, 바디 컨투어링 뭐야? 콧물찌질. 그리고 다양한 의료기기 중에 특정한 에너지원 및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서 판매 측면에서 목표 시장 별 시술 트렌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트렌드를 잘 잡아야지 이런 여러 가지 피부 시술 뭐 이런 것들이 잘 맞는다. 피부 미용 의료 시장 기기 시장은 의학적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료인이 이렇게 사는 것을 결정한다. 피부기기 의료시장은 고객들이 좋아하는 기계를 갖다 놔야지 많이 팔린단 말이지. 많이 병원에 온단 말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인플루언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통해서 최종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를 딱 요런 거 요즘에 요런 게 포텐자가 유명하더라고 하면 포텐자를 막 갖다 놔는 기라. 요즘 이렇게 사진 찍는 사진방 카메라방이 가끔 뭐고 사진 포토존 옛날에 그거 많았는데 요즘 그 줄 서대. 동성로 어디 가면은 계속 줄 선다. 그거 사진 찍으려고 안에 뭐 모자도 있고 하는데 그거 줄 선다니까. 그거 뭔데? 그런 것처럼 이런 인지도가 있고 유행을 타는 거가 하면은 기계를 갖다 놓으면 돈이 날름날름 들어온다는 거지.
성장성을 보면 글로벌 미용기기 시장은 노인 인구 증가, 피부 질환 유병률 증가, 개인 미용 관리에 대한 인식 개선, 호르몬 장애 유발률 증가, 유병률은 뭐야? 2024년까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시장 규모는 19년 기준 91억 달러 집계되었고 평균 12% 성장한다고 보고 있고 24년 178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지역별로는 아시아 태평양 미용기기 시장은 24년까지 연평균 21% 성장. 와. 21년 시장 규모는 36.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유럽 시장은 24년 시장 규모 47억 달러. 18년부터 24년까지 연평균 11%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 시장은 24년 시장 규모 51억 달러. 18년부터 2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1% 추정되고 있다. 미국은 최신 기술이 적용된 프리미엄 브랜드 미용기기 시장을 선호하고 미국 같은 데는 싸구려 안 쓰잖아. 그건 또 의료보험 혜택도 안 되고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니까 맞지? 좀 좋은 거. 유럽 시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피부 관리 수요가 이런 것도 좀 잘하고 있고 아시아 태평양 시장은 전체적으로 미용 관리에 대한 인식이 이제는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향상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대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풍부한 미용 시술 수요에 따라서 막 이렇게 성형도 수술하러 막 한국에 막 K-뷰티 막 온다 그러잖아요. 시장성, 임상 적용 기술과 이에 따른 의료진의 새로운 아이디어 등에 결합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연평균 한 글로벌 19% 정도 성장하는 거 보고 있고 글로벌이 12.5%에 대해서 속도가 다르다. 자, 그리고 국제 미용 성형외과 ISAPS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성형 건수는 13.5건으로 가장 많다. 우리나라가. 중증 질환 치료보다 기술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고 외부적으로는 안티에이징 케어에 고객 관심 증가, 피부과 미용기기의 소비자 만족도는 향상, K-뷰티의 관심으로 국내 의료 관광 시장이 급성장한 부분도 들 수 있다. 이제 코로나 이제 또 엔드 코로나 되면은 막 들어올 거 아이가 맞지? 그만 K-뷰티 하려고 막 들어올 거 아이가 맞지? 그런 거란 말이지. 자, 삶의 질 향상, 웰빙이라는 트렌드에 맞는 피부 미용, 에스테틱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19년 기준 7조 8천억 규모에서 5년간 연평균 8.2% 성장세를 지속해왔고 세계 의료기기 시장 연평균 성장률 5.6%보다 1.5배 높다. 국내 의료기기 생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계절성은 얘들은 미용 성형 시술이기 때문에 2분기, 4분기, 여름방학, 겨울방학, 7, 8월 휴가 이런 것들이 잘 매출이 쫙 올라간다. 라이프 사이클 요거 기계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같은 경우 3, 4년을 추정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신제품 출시 뒤에 하나의 트렌드가 자리 잡기까지 한 3, 4년은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게 트렌드를. 그래서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판매가 활발해지고 제품 가격도 높게 형성된다. 3, 4년 유행 지나면 이제 가격이 떨어진다 이거지. 자, 소셜 네트워크 발달로 피부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가 시술자에게 이제 후기 노출됨에 따라 선호도가 뚜렷해지고 후기 막 이렇게 비포 애프터 막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되는데 그거 가지 마라 장점 막 이렇게 포텐자 장점 슈링크 단점 막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 검색하면. 그런 거지. 요즘 유튜브로 막 나오니까 시술사의 제품 선호가 실구매자인 병의원을 구매로 연결되기 때문에 제조회사의 마케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트렌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브랜드 파워 제품의 경쟁력 우위 확보 및 신제품 개발 등의 투자 여부에 따라 앞으로의 경쟁 구도가 다양하게 변할 것으로 예상할 때 트렌드를 끌고 가든지 맞지? 브랜드가 확실히 잡혔든지 이런 것들이 우위가 된다. 이런 거지. 자, 얘들 자원 조달 보면 그 장치의 재료 같은 경우는 광학, 기구, 사출, 전장, 절삭, 판금, 부품 6가지 크게 부를 수 있고 대부분의 자재는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다. 자, 그리고 수입되는 거는 수입 비중이 약 10% 정도로 높질 않아서 환율이나 이런 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재료 만들 때. 자, 관계 법령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된 제품으로 생산하는 산업은 국민의 건강 증진, 건강권 확보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의 인허가 규제를 받는 산업이다. 그래서 의료기기는 생산, 제조, 임상시험, 유통, 판매 과정에서 안정성, 유효성 확보해야 되고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포괄적인 규제를 받는다. 그러니까 규제가 인허가를 다 통과해야 되는 거지. 까다롭다는 말, 이런 게 뭔가 말 붙으면 까다롭다는 소리야. 상대가 나한테 뭐 말을 많이 하면은 그거다. 뭐 사기꾼이지. 말을 많이 한다는 거.
말을 많이 할 필요 없고 좋은 거는 말을 많이 할 필요 없다. 인허가 측면에서 국내의 식품의약처, 미국의 FDA, 유럽의 CE 같은 국가 간 인증 허가 제도가 달라가지고 규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고, 미국은 통과했는데 우리는 통과 못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는 통과했는데 미국은 아니 통과 못하고, 그럼 여기 못 판단 말이지. 유럽도 통과 못하고 이러면 유럽은 못 판단 말이지. 그럼 아시아는 또 통과하고, 그럼 아시아는 팔 수 있단 말이지. 그런 게 서로가 이제 장벽으로 된다라. 유럽의 경우 기존의 의료기기 지침이었던 MDD에서 PIP 스캔들이 발생도로 해서 MDR로 전면 개정되는 등 각 국가마다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안정성, 규제 강화가 점차 강화되는 모습이다. 의료기기 생산자 측면에서는 의료기기 RA라고 하는 전문 인력의 육성과 운영을 통해서 관련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비즈니스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재무는 입으로